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첫 인상부터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네? 뭐라고요? 저처럼. 어떤 사람은 왠지 거부감이 있고 좀 낯설고 맞아요. 더 낯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비호감, 예, 저는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긴장 좀 하세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정말 마치 알고 지내던 동네 아저씨인 것이냐 그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저는 어떠셨는지 바로 질문하려고. 이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늘 TV만 보던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네. 너무 똑같은 거 있죠. 네, 조금 짜증은 그게 나죠. 그게 그건가요? 네, 아니야. 아, 칭찬인가요? 여러 개를 해줘야 돼 지금. 해줘야 돼. 근데 좋은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이 미인이랑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이미지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네. 결국은, 영혼이 없죠? 결국은 네. 본인에게 좋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사실 교수님과 저는 그래도 네. 상당히 호감을 갖고 이 네. 프로그램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이 좋은 이미지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자기만의 네, 그렇죠. 경쟁력. 그래서 CEO들이나 아마 그 세계 리더들은 호감 가는 말투, 그렇죠. 혹은 제스처, 네네, 뭐 이런 것까지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오늘 소개할 분이 그런 이미지 메이킹의 리더죠. 네. 독보적인 리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그렇게 아까 부탁해드려서 독보적인 리더입니다, 진짜. 예, 김경호 이미지 센터의 김경호 교수님을 큰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한 귀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 귀인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이 치장 이렇게 되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냐? 현상이 좋으려면 속에 있는 본질이 좋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미지 메이킹보다 브레이킹이 먼저입니다. 오늘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겠죠? 네, 분위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디 가나 세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데 가면 그래요. 그래요. 어떤 데 가면 또 그래요.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러시네요. 자, 라는 분노에 가득 찬 소리하고 짜증난 소리하고 이런 활기찬 소리 중에 가장 듣고 싶으신 소리를 한번 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네. 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 중에 이런 이 소리를 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좋겠죠? 네. 그러면 나를 만나는 그 사람도 나에게서 이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 귀인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인이라고 아시죠? 귀신 말고 귀인. 네, 귀인은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죠. 해로움을 주는 사람은 악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인데 누구나 귀인을 찾아다닙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 인맥 만들기 모임이 아주 성행한 적이 있었어요. 인맥 만들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명함 몇백 장씩 가져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수상하더라고. 오래 갈 수 있을까? 왜? 그 강의하다 보니까요, 내가 귀인을 찾아온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까 도움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와 있지, 내 누구를 돕겠다는 마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역락 없이 얼마 후에 그 모임은 해산됐습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수염이 이렇게 기르시는 어르신인데 자칭 지리산 도사래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교수님 귀인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걸어서 동북 쪽으로 10리를 가면 거기 귀신이 살고 있대요. 귀인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수상했지만 제가 그래도 호기심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 동북 쪽으로 10리는 4km 아니에요? 딱 재보니까 한강 정 가운데도만. 여러분, 귀인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대단한 귀인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 귀인이 어디 계실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죠. 또 나도 이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죠. 이분과의 관계가 바로 귀인 관계라 그 얘기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가족 안에, 내 이웃 중에 내가 만나는 고객 가운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나의 귀인이다. 나는 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귀인과 귀인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귀인이 되려면 귀인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론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정의와 개념만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뭐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다. 이게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입니다. 개념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개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자 발견. 참자 발견. 이거는 참 자기 발견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귀인이라고 여길 리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미지라는 게 존재하지요. 따라합시다. 주관적 자아상. 주관적 자아상. 이게 아무리 멋지게 확립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나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 다르게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남이 보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객관적 자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이 뭐냐? 두 번째 개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보는 나의 모습의 차이를 제거해 나가는, 축소시켜 나가는 행위가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이상적 자아상의 구축입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 또 현재 나의 신분과 역할에 맞는 그 모습을 내가 만들어 나가서 구현시켜 나가는 이 세 가지 개념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거 한 학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양을 한순간에 섭렵이 끝나시네요. 자, 개인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내적 이미지, 내 속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외적인 이미지, 이거는 남들에게 비춰지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사회적 이미지, 이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하는 이유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왜? 현상의 준비가 잘못돼 있으면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배가 인사도 안 하고 아주 까칠하던 후배가 갑자기 선배님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선뜻 빌려줄 선배는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현상이 좋았어야죠. 그죠? 자, 현상이 좋으려면은 갑자기 현상에 치중하다 보면은 저 분장 살짝 했죠? 분장까지 봐줄 수 있는데 둔갑, 치장 이렇게 되면 이건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현상이 좋으려면 속에 있는 본질이 좋아야 됩니다. 본질 중에 핵심 본질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순서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려면 속에 있는 본질을 갖고 놓고 아름답게 이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계속 보여준 다음에 그 현상끼리 만났을 때 관계라는 것이 형성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 자, 우리 안에 있는 인품, 성품, 인성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것이 마치 잘 익은 농익은 참외에서는 단내가 나지 않습니까? 때깔만 좋아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단내가 나야지 구매가 되잖아요. 이 관계의 완성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그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 죄송하지만 이미지 메이킹보다 브레이킹이 먼저입니다. 이미지 브레이킹, 깨다 부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가지를 깨야 됩니다. 첫 번째 깰 것이 따라합시다. 착각을 깨야 됩니다. 무슨 착각이냐? 나는 내 얼굴을 봤어. 남들이 이 얼굴을 보고 나를 판단하겠지? 이런 거예요. 왜? 대인관계에서 맨 먼저 보는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을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깰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것이 최선이야. 가장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착각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깨면 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바로 귀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굴에 먼지가 붙듯이 콘크리트처럼 점점 굳어집니다. 얼굴 인상이. 이거를 깨야 됩니다. 자, 이런 이미지 브레이킹을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만들어 나갔을 때 드디어 소통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소통 시대다 하는데 소통의 원칙은 80대 80의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제품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에서 80%밖에 전달 못한다는 겁니다. 그 듣는 상대방도 아무리 잘 귀담아 들어 소위 경청을 적극적 경청을 해도 거기서 또 80%밖에 소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총 이해도가 본질에서 88, 64%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그럼 대충 50% 대충 전달해 보세요. 듣는 사람 대충 들어보세요. 시험 보면 다 50점 이하가 나오는 겁니다. 5, 25%.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의 원리는 학자들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지 메이킹은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특이하려면 소통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말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통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꼽으면 첫 번째,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두 번째,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말. 세 번째, 깊이 숨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소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박을 부르는 소통제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공감소통. 이건 뭐냐?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말까지 알아듣는 방법. 이것이 바로 공감소통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숨어있는 말까지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존중소통. 존중소통이 뭐냐면 보이는 말, 들리는 말, 숨어있는 그 말을 내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불통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대박 소통을 만들어나기 위해서 제가 대박의 조건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박이 뭡니까? 흔히 대박 하는데 박은 큰 박이죠. 이 속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죠? 뭐 정말 귀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겠죠? 자, 근데 박은 뭐예요? 박은 키워나가야 되겠죠? 제가 7가지 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키워나갈 박.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해박. 전문성이 해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이 정도의 자존감이 형성될 정도의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꼬박. 이거는 의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가 할 일을 꼬박꼬박 해나가는 그런 의지력. 이 두 가지는 내적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한박. 째려볼 땐 째려보고 화낼 땐 화내더라도 우리가 웃을 때는 한박 웃음이 열려야 되겠죠. 또 따라합시다. 금박. 여러분 쓰레기나 썩은 거 겉에다가 금박 입히는 거 못 보셨죠? 귀한 물건일수록 금박 입혀서 오래도록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귀한 가치를 금박 입히듯이 연출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쌈박. 이건 언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외적 이미지에 해당되죠. 또 두 가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순박. 요거는 신뢰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순박하고 지난번에 차 내가 샀는데 오늘도 내가 사면 좋겠지? 좋아. 그럼 그 사람 좋아하지 않겠어요? 약간 손해보는 듯한 그런 상태. 순박한. 이건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잘하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단박. 이 7가지를 쇳불도 단김에 단박에 해내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벌레 먹거나 잘못 관리되고 잘 키워내지 못하면 쪽박의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전문성이 해박하지 못하고 희박하면 쪽박이 열리겠죠? 의지력이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자, 얼굴 표정에 한박 웃음이 있어야 되는데 척박해봐요. 논바닥 갈라진 것처럼. 또 용모가 금박 입힌 것처럼 아름다워야 되는데 천박스러워봐요. 쪽박됩니다. 자, 언행이 쌈박하지 못하고 경박하거나 투박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신뢰, 순박해야 되는데 여기서 야박스러우면은 다 떠나가겠죠? 귀인이 도망가겠죠? 마지막 하나, 여기까지 단어들은 사전에 다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밤새서 찾았는데 새벽 4시 넘어서 한 글자를 찾느라고 밤새했거든요. 이 단박에 반대말 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 가운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뭘 것 같으세요? 띨박이더라고요. 띨박. 자, 대박의 조건이 뭡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금은 부와 왕창 떨어져 주세요. 이거는 만화죠. 그러니까 이 대박을 열리려면 박을 지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박을 어려서부터 계속 키워서 큰 박이 열리도록. 이것이 잘못 관리됐을 때는 쪽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은 뭡니까? 대박을 열리게 하는 학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미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그래서 20몇 년을 지금 그쪽을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요.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하셨죠?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업체 우리 저 옛날에 이렇게 원고를 네. 써서 네, 보내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주제를 앞서가는 직장인의 이미지 메이킹 해서 예, 타이핑 맞아요. 쳐서 원고를 보내잖아요. 네. 인쇄된 교재를 딱 보면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앞서가는 직장인의 이미지 메이크업. 메이크업. 그럼 막 부장님들이 우리 메이크업 하라는 얘기야 막 불만이고 막 이랬더니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김경호 이미지 치면요 가수 김경호가 나와요. 아, 그래요? 머리가 긴. 예, 예. 근데 참 독특한 분야에 오랫동안 참 일가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이제 그게 86년도라고요? 86 년. 이미지 메이킹에 네. 관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네. 이론화시킨 것이.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교수님 다르고 저 다르고 앞에 계신 우리 그렇죠. 방청객 여러분들 다 다른데 각기 다른 이미지를 어떻게 프로그램화시켜서 일반화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게 만들게 된 동기가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맹 교수님처럼 기업체 이렇게 교육을 제가 돕는 일을 처음에 했었는데 네. 모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들 7천여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자동차 판매를 잘하고 인기가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차를 가지고 판매하는데도 실적 부진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똑같은 차를 누구는 잘 팔고 못 파느냐 원인 분석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설문을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같은 고객한테 갔을 때 나에게 구매를 하시는 고객과 또 나를 거절하는 고객에게 똑같은 설문을 나에 대한 설문을 제가 만들어줘서 이렇게 각자 가서 받아와라 네. 체크를 받아와라 해서 이거를 통계에서 돌려버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한 분들은 신뢰가 있다 다음에 또 사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안 사 했던 분들은 저 사람 못 믿겠다 계약금 가지고 도망갈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을 놓고 두 가지 평가가 나온다는데 그렇죠. 차관이 돼서 그러면 나를 보는 이들이 나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분석해보자 해서 API 이미지 분석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네. 그것이 이제 기업체에 이렇게 활성화돼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론을 제가 구축하게 되고 논문도 그렇게 썼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이미지는 어떻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미지도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귀인과 귀인의 그런 관계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껍질을 벗어내야 되겠죠. 네, 서로가 첫인상부터 시작되죠. 네. 첫인상이 좋게 인식이 되는 분도 계시고 첫인상부터 경계가 가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이 두 분도 서로 좀 다르시네요, 그죠? 네, 네, 네. 처음 봤을 때 네. 그렇다고 치면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건가요? 네.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그 첫인상이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대치가 있죠. 그렇죠. 네. 저분과의 만남에서 저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아닌데 했다가 자꾸 만나보니까 진국이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땐 반전 효과가 생겨서 더 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처음부터 좋았는데 나중에까지 계속 좋았다. 네.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마지막 끝인상까지. 끝인상은 뭐냐면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잔상이 남잖아요. 네. 또 보고 싶어.
그 사람 앞으로 만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잔상이 남잖아요. 이게 끝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부터 수많은 여러 가지 여건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결국은 끝인상까지 남아있는 것이 그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느냐 네.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이미지의 가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네. 사실 자기 자신을 좀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일단 외형적인 것은 거울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평상시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혹은 이런 제스처를 하는구나 그런 말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까 거울은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라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 이제 이미지 메이킹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자기 자신을 알려면? 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를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거,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최고야 했던 거, 이것은 그냥 주관적 자상이죠. 네. 남들도 그렇게 봐주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서 아 내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 네. 이거를 내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오늘 뭐 이미지 브레이킹이라는 말 처음 들었고요. 이미지 메이킹은 들었어도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대박 쪽박 뭐 이런 조건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신선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좋은 강의를 주셨어요. 예, 큰 박수를 교수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띠 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복을 불러오는 해라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여긴다고 하네요. 이 원숭이는요 머리도 좋고 또 인기응변이 강하다고 합니다. 네. 이 좋은 기운으로 2016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